안녕하십니까. 태성의 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예, 단기 검토 때문에요. 워낙 일정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오랜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애들이, 작년까지 어린이집 다니다가, 오늘 올해부터 초등학교 가면서 학교를 좀 늦게 가죠. 그래서 재작년에 조금 일찍 갔고, 그래서 이제 일찍 출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또 바로 또 회사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친구가 또 오면 창피하니까. 오늘은 이제 대금을 지급할 때, 캐시가 나갈 때 세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나가는 케이스를 제가 버스 안에서 전화가 왔네요. 일단 끊고. 예, 돈이 나가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뭐 우리 미지급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그다음에 이제 선급하는 경우, 대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뭐 주식 같은 것들을 이제 매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금융상품을 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으로 이제 자금이 지출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들은 이제 일단 계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에 대한 지급도 이미 매입 채무, 뭐 미지급이 있겠죠. 성급하는 경우는 제가 조금 예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도 이제 계상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별도로 뺐고요.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경우는 일단은 뭐 세금계산서가 끊겨서 일단 뭐 미지급 매입 채무가 달려 있는 부분일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지급하는 금액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상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미 이제 지급 예정 금액이라고 해서 딱 리스트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이제 결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회계 처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단계면 어디를 얼마를 주고 이미 어떤 회계 처리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외화를 지급하는 케이스는 외환 차손은 이제 외환 차손익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빼고 대여. 대여는 사실은 사장님이 얼마 어디로 보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어떤 명목이에요? 좀 번대든지 계약서를 받는다든지 꼭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이 본인의 계좌로 보내야면은 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일단 대여금으로 좀 달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언제 좀 상환 예정이세요? 그러면은 뭐, 금방이야? 그러면 일단 뭐 가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뭐 살짝 계좌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뭐 트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을 상환하는 케이스. 뭐 그다음 이자 비용 나가는 케이스가 비슷하겠죠. 어차피 은행에서 뭐 이렇게 리스트가 와서 이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환이라고 해서 차입금 상환 전액 대변에 뭐 부동예금, 자변에 차입금. 그러면 안 되죠? 이자 비용하고 합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참 그런 실수하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환할 때 이자 비용하고 이제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변에 뭐 해당 이자 비용, 그다음에 해당 차입금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될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도 상환을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혹시 있는지 잘 체크를 해야지 이제 기말에 차입금 마이너스 떠가지고 이거 뭐야 찾아 찾는 일이 좀 없어질 것이고요. 금융상품은 이제 결국 어떤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면 뭐 단기금융 상품, 뭐 회계 처리는 뭐 재예금 뭐 이렇게 많이 좀 쓰시죠? 그렇게 할 것이고 1년이 넘으면 장기 비유동 쪽에 장기금융 상품 뭐 이렇게 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는 이제 회사마다 뭐 장기금융 상품을 쓸 것이냐, 매도 가능 증권을 쓸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좀 따져 보면 정확한 정해진 이자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때문에 좀 매도 가능 증권이 조금 대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사업소득, 기타 소득, 뭐 급여라는 부분은 뭐 명확하시죠? 예, 이것도 급여 계산해서 뭐 예수금 같은 거, 뭐 원천세 같은 거 정리돼서 이미 분계가 쳐져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계산을 해서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이걸 뭐 10일 날 지급한다고 봤을 때 일단 12월 달에 딱 계산을 해서 딱 해놓습니다. 근데 실제 지급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참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요. 네, 뭐 조금 오류가 있대거나, 그죠? 12월 말에 계산할 때 조금 오류가 있다든지, 내지는 뭐 사대보험 명세랑 맞췄는데 조금 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금액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미지급 급여라고 이제 쭉 원장으로 조회를 해보면, 막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하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난다든지, 플러스 일정 금액에 플러스 금액이 계속 남아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한번 원인 파악을 해서, 조금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이런 금액들도 뭐 처음 발생할 때는 금액이 소소하지만, 몇 년 쌓이다 보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또 하나 연차, 때문에 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요.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이제 결국 이제 개인 어떤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하지 않는 케이스, 뭐 일시적으로 하는 기타소득. 이거 이 사람이 이제 사업 계속적으로 하는데 뭐 사업자 등록은 안 내서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요즘에 좀 필요경비가 기타는 이제 80에서 70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세율이 달라졌고요. 사업소득은 3.3%, 예, 기타소득은 옛날에 4.4%였는데 그게 80%니까 지금 6.6%가 되나요? 예, 그 금액을 떼고 이제 보내야겠죠. 그런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증빙이 없는 부분은 꼭 따져 보셔야 돼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100만 원어치를 더 계약하고, 끝났으니까 100만 원 이체, 이거 아닙니다. 그죠?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한번 고민해봐야죠. 그냥 다 보내도 되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증빙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를 못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이 안 됐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서로 얘기해서 전징수 하고 나머지 잔액 3.3%를 띄면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90 네, 90여만 원을 이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소득 바뀌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선급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선급금. 상환금은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돈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아까도 살짝 뭐 언급은 했지만 증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너희들 돈 받으려면 세무에서 끊어 라고 얘기하는 회사 담당자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세무에서 발행에 대한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재화의 경우는 인도하는 시점, 용역의 경우는 완료하는 시점이 이제 사실은 세무에서 발행 시점이죠. 근데 먼저 성급을 주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면 세금계에서 원칙은 재화가 이동이 됐을 텐데 아직 재화가 이동이 안 됐는데 계약금을 좀 먼저 땡겨달래. 그럼 이때 세금계산을 끊어야 될까? 원칙상 세금계산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선급금, 뭐 기계장치 사는 부분이면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이제 뭐 중간 지급 조건부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겠죠. 1년에 뭐 세 번 이상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라고 하면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해서 그 계약서에 돈 지급하는 시점을 정해놓으면 그때마다 세무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 원칙은 재화의 이동 용역의 완료 시점이긴 하지만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일반 또 특례가 대금을 지급을 할 거면 이게 7일인가요? 7일? 7일이 있고 30일이 있습니다.
7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세관계약서를 발행하고 7일, 그 이후 7일 이내에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세관계약서를 끊어도 무방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다음에 30일 규정은 그게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세관계약서를 발행 후에 30일이면 세관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 30일 규정이 조금 과세 기간 내로 바뀐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그거 같이 한번 포스팅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특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는 예, 돈 지급 시점 아니고요. 예, 부가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발행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수익 조정한다고 이렇게 연말 때 세금계산서를 끊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하는데 원칙상은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적발이 될 것이냐의 리스크는 좀 판단하셔야 되고 예, 자칫 이제 회계감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하는 이제 감사인이 와서 이거 어차피 제가 이동했으니까 매출 잡아도 돼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랑 차이가 생기고 나중에 세무조사 때 그거는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잘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경우에는 사실 특수하게 선급금일지라도 생계서가 발행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아직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제어가 아직 안 들어왔고 유효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사용계약서는 끊겨 있을 수도 있고 안 끊겨 있을 수도 있고 건설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 유형자산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선급금이라고 좀 많이 했는데 회계기준에서 명확하게 했죠. 유형자산 지도분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또한 계산서가 끊겨 있을 수도 있고 안 끊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금 지급 케이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회계 처리의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더 이 시선 처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보이니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뒤에 마이크를 준비해서 그렇게 좀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